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 미래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이혼 후에 인생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 후 인생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이혼 후 삶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3가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인생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첫 번째, 이혼 전부터 경제적인 부분이 철저히 준비된 사람.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재산 분할 등 결코 이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부터 미리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고 계획을 해오신 분들이 이혼 후에도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도 이혼을 준비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등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 쪽에서는 이 이혼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압박 수단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경제적인 독립 수단을 갖춰두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이혼 후에도 빠르게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소모를 최소화한 사람. 이혼 과정에서 분노나 슬픔에 휘둘리면 정말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계속 다투면서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변경 소송 등 다툼을 계속 반복하면 감정적인 부분이나 시간,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소송에서는 최대한 이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셔야 되며, 이혼이라는 가정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가정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이혼 후에도 실제로 훨씬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법적으로 준비를 잘한 사람. 이혼하면 그냥 재산 반씩 나눠 갖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상담 시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혼한다고 무조건 재산이 반씩 나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 기여도 주장과 입증, 그리고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여도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한다면 미리 기여도 관련한 입증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고, 이혼 시 자신이 책정받게 될 위자료나 재산 분할목을 대략적이라도 계산해서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라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가 공동 소유일 때 이 해당 아파트가 이혼 후에도 계속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가지고 올 수 있나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가지고 온 경우 이혼 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승분은 아파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 전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유리한 자산을 확보한 분들이 이혼 후에도 훨씬 좋은 출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이혼에 대한 관점이 명확했던 사람. 이혼을 단순히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혼 이후에도 실패했다는 생각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새로운 기회, 내 삶의 재정비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혼 후 더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이혼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부분에 있어 정말 큰 작용을 하므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삶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전략 3가지는, 이혼 후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혼자 남겨진 느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상 루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환경에 무기력하게 있기보다는 평소 일상의 루틴을 조금씩 반복하면서 내 생활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밥 먹는 시간, 운동, 산책 등 작은 루틴이라도 스스로 지키기 시작하며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내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인들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되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에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도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작은 계획부터 세워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5년 계획 같은 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일주일 뒤, 한 달 뒤, 세 달 뒤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여행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격증 공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도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혼 후 인생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혼은 분명 힘든 경험이지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